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7일입니다. 목요일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PC는 한 이틀 전에 라라랜드 PC, 고객님께서 주로 하시는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2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님께서 지금까지 잘 즐기시다가 이제 하드웨어의 지원적인 부분도 있고 뭐 성능적인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이번에 큰맘 먹고 새로운 PC를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파이널 판타지 12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사양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지금도 오늘 구매하시는 것도 정말 가성비 좋고 또 성능 좋은 PC니까 지금 새로 PC를 구매하시려고 염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PC로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조립하는 과정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상품이 도착했고요. 꾸민과 PC 같은 경우에는 재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재고 상품이 있다 그러면 견적을 짤 때도 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한 견적을 짤 수가 있게 되고 아무래도 폭넓은 시야에 그 견적 작성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무상 AS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조금씩 차감되겠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꾸민거 PC는 고객님께서 주문을 하시고 바로바로 상품을 수급하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이 도착했고 사양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CPU는 라이젠 5 5600입니다. AM4 소켓에서 정말 가성비 좋은 CPU죠. 6코어 12스레드로 다중 멀티 작업에 유리하고 그 다음에 기본 베이스 클럭이 3.5GHz, 그 다음에 부스트 클럭이 4.4GHz까지 나오는 아주 성능 좋은 CPU입니다. 자, 한번 개봉을 해볼게요. 무상 AS기간은 3년이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리는 SK 하이닉스의 피가 흐르고 있는 클레브, 에센코어 클레브 볼트 X 8기가 3200짜리 두 개로 듀얼 채널 16기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메모리 정말 괜찮은 메모리예요. 그 한때 삼성 메모리에 이슈가 있어서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즘은 조금 삼성 메모리도 괜찮아졌습니다. 참고로 자, 이렇게 메모리 기본에다가 방열판이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되게 효율성이 좋고 그 다음에 여기 정품 유통사 AS를 받기 위해서 스티커도 붙여 놨습니다. 메모리 딱 한번 보시면 되게 단단하게 잘 만들었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뭐 메모리 원체 잘 만드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상 AS 기간이 정말 재미있는데요. 그 리미티드 라이프타임 워런티라고 해서 이 제품이 생산되는 동안에는 계속 무상으로 AS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SSD는 NVMe CN600 프로 컬러풀 제품이고요. 무상 AS 기간은 3년이고 속도 정말 잘 뽑아주는 SSD입니다. 고객님께서는 기존에는 2.5인치 일반 SSD 256기가를 사용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512기가로 업그레이드가 됐으니까 굉장히 넓은 용량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3000이 좀 넘게 나와요. 그래서 일반 SSD 2.5인치 같은 경우 SATA 방식은 한 500메가가 이제 한계치인데 한 6배, 7배 정도 속도가 잘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에즈락 제품이고요. 라데온 RX 6600입니다. 딱 여기서 이제 컴퓨터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라라랜드 PC.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라라랜드는 라데온 CPU와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써서 라이젠이죠. 라이젠 CPU와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써서 첫 자만 따서 라라랜드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칭하고 계시고 있고 가성비라던가 굉장히 이런 것들이 되게 뛰어나고 또 프레임 뻥튀기라고 있죠. 그거를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이 그래픽 카드입니다. 요즘에 그래픽 카드 정말 많이 비싼데 라데온 요즘에 많이 선방하고 있죠. 이 그래픽 카드보다 더 이제 상급 제품이건 뭐건 간에 RX 6600 정도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제품 한번 뜯어 볼게요. 이렇게 나오고 투펜 방식이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래픽 카드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발열적인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거 보여집니다. 무상 AS 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옵티머스 전격 600W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초도 불량이 없기로 유명한 파워입니다. 그리고 충실한 보호 회로는 기본이고요. 딱 만져봤을 때 되게 단단한 파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메인 보드는 MSI A520M-A 프로. 이 보드도 제가 가만히 앉아서 뭐 벤치마크 돌리고 뭐 속도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실질적인 엔드 유저를 만나는 그 PC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의 피드백을 진짜 실제로 이제 받고 또 제가 조립하면서도 느끼고 한데 굉장히 잘 만들어진 메인보드입니다. 가성비는 뭐 엄청나게 뛰어나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메인보드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조립을 시작하는데요. 자, 먼저 그 방열판, 그 CPU 쿨러의 방열판의 간섭을 피해서 이제 SSD 먼저 장착을 합니다. 그리고 SSD 장착할 때도 웬만하면은 이 굵은 나사, 머리통이 넓은 나사죠. 넓은 나사로 고정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PC 같은 경우에는 정품 쿨러를 달긴 달지만 정품 쿨러를 달게 되면 CPU부터 장착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뭐 서지 쿨러를 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방열판이 큰 것을 장착을 할 때는 먼저 SSD부터 장착을 하셔야지 나중에 조립이 용이합니다. 괜히 CPU부터 장착했다가 SSD 장착하려고 그러면 간섭이 생겨가지고 또 CPU 쿨러 또 다 방열판 걷어내는 일들이 있으니까 먼저 CPU 그 장착하기 전에 SSD부터 장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CPU 정품 쿨러를 장착하기 위해서 기본 가이드를 탈거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지금 CPU를 장착을 했습니다. 여기 제 손 지문이 보이는데 CPU를 장착을 하시고 한번 손으로 싹싹 눌러봐서 약간의 유격이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U 쿨러를 장착을 했고요. CPU 쿨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사 4개로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도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인보드에 CPU, 메모리, SSD, 이제 CPU 쿨러까지 장착을 해서 기초 조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자, 케이스는 U20M 큐빅 블랙입니다. 어항식 케이스고요. 지금 보시면은 펜이 총 3개가 보이는데 이거는 ARGB 연동이 되는 건 아니고 그냥 RGB 펜입니다. 그냥 패턴이 그냥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도 시원해지는 이 케이스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좀 큰 어항식 케이스보다 약간 아담하게 나온 사이즈라 컴팩트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고 계시는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론 LED 화면이 그 LED 펜이 너무 거슬려 나는 싫어 하시는 분들은 케이스 상단에 LED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LED 버튼으로 인해서 케이스 펜을 소등할 수도 있습니다. 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립 전 케이스 내부 사진입니다. 먼저 파워부터 장착을 했습니다. 파워를 장착하고 파워에 이제 CPU 보조선을 이제 위로 올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장착 완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품 스피커는 원래 이제 케이스의 부속품인데 요즘에는 잘 안 들어있어요. 이 비품 스피커가 어떤 역할을 하냐 알려드리면, 여러분들도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비품 스피커는 컴퓨터에 하드웨어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뭐 정상적일 때 이 비품의 패턴으로 이상 증상이라든가 정상 유무를 알려줍니다. 만약에 뭐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약간씩 다른 패턴은 있지만 메모리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삐삐삐삐 혹은 그래픽카드 삐삐삐삐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데, 만국 공통어로 메인보드 제조사를 다 떠나서 통일한 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정상적인 부팅을 알릴 때는 삑 하고 한 번만 소리가 납니다. 제가 이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꼭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이라던가 이런 데 출고를 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를 받으시고 컴퓨터가 화면이 안 들어와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제가 멀리 있으니까 원격으로 이 소리를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전화로 해서 만약에 삑 소리가 났다 그러면 컴퓨터는 본체는 정상인 거예요.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상일 때는 삑 한번 소리가 난다라는 거. 그런데 정상인 소리를 났는데 화면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은 모니터 케이블이라든가 다른 컴퓨터 외부적인 뭐 커넥이 잘못됐거나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딱 받으셨는데 메모리 쪽 접촉 불량을 알리는 삐삐 이런 소리가 났다 그러면은 배송 중에 메모리가 정상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흔들림이나 충격에 의해서 약간 헐거워졌을 때, 그럴 때도 이 비품으로 제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민걸 PC는 저는 꼭 비품 스피커를 장착을 해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립이 완료된 내부 사진입니다. 깔끔하게 조립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뒷면 사진입니다.
지금은 제가 HDMI 포트만 하나만 오픈을 해놨고, 만약에 DP라던가 이런 게 필요하시면은 DP 포트를 열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모니터는 한 번에 4개까지 출력이 가능한 그래픽 카드입니다. 이 위에다가 연결하시면 안 돼요. 이 백패널 IO 실드 안에 있는 데에서는 모니터 출력 단자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우리는 돈 주고 좋은 거 그래픽 카드를 달았기 때문에 이 밑에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전원을 켜봤어요. 물론 전원을 켰을 때 삑 하고 한번 소리가 납니다. 이때 이제 조립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때 쾌감을 느끼죠. 아, 조립이 잘 되었구나. 화면까지 떠주는구나. 근데 삐삐삐라거나 아니면 아무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뭔가 조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화면이 보면은 DDR 스피드가 아까 제가 3200으로 달았는데 지금 2666으로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제가 XMP를 활성화를 해서 만들어 드릴 거고, 제가 이 화면은 일단은 정상적으로 첫 부팅인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스 상단에 이제 LED 버튼이 이 위에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불을 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야간에 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자면서 영화를 보는데 막 천장에 막 깜빡깜빡거리고 막 반짝반짝 하는 거는 없어서 좋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합니다. 메인보드 바이오스 업데이트는 그 하드웨어의 호환성, 안정성, 성능 혹은 뭐 보안의 취약점 등을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향상시키는 건데, 메인보드 제조사에서 그 바이오스의 제조사에서 제공을 해주는 거고, 만약에 이 특정 메인보드 바이오스에서 만약에 뭐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 파일로 이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안성 혹은 하드웨어의 안정성, 성능, 그 다음에 호환성을 이제 향상시키는 건데, 내가 만약에 새로운 CPU를 장착을 하고 싶다, 만약에 3600에서 5600을 장착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이제 새로운 CPU를 장착을 하셔야 정상적으로 인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메인보드 바이오스 제조사에서도 이제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은 업데이트는 굳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괜히 했다가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실패하게 되면 브릭스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작동을 안 하고 컴퓨터는 켜지긴 켜지는데 화면 출력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걸 또 벽돌 증상이라고 하는데,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든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사용하시면 되시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출고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출고 전에 최신 바이오스를 업데이트를 해서 저는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나는 진짜 못 참겠어, 바이오스 업데이트 정말 하고 싶어 미치겠어 하시는 분들은 주변 지인에 좀 능숙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PC 수리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만약 능숙하지 않다면 괜히 긁어서 붓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지금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마쳤고요. 지금 CPU 스피드 3.5 잡고, 그 다음에 DDR 스피드, 메모리 스피드도 이제 3200 정상적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조립한 과정이라던가 이제 뭐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조립 시에 뭐 유의점들을 이렇게 한번 알려드렸는데, 이 오늘 구매하신 이 오늘 출고 예정인데, 이제 저도 지금 이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초도 불량 테스트예요. 괜히 테스트를 안 했다가 판매를 하게 되면 괜히 제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좋은데 소비자한테 갔는데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되게 난감하고, 정말 큰맘 먹고 PC를 샀는데 이거 받자마자 불량이네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도 불량 테스트를 좀 혹독하게 테스트를 하고 이 통과한 제품만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님한테도 제가 오전에 문자를 드려서요, 몇 시에 출고 예정입니다. 지금 바로 출고를 하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테스트를 하고 있고, 이 출고 전에 이 테스트가 통과해야지만 저는 출고를 합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똥꼬집 같이 지키고 있는 제 루틴이고, 제가 만약에 이거를 안 한다 그러면 제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지만 또 제가 제작한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똥꼬집 같이 지키고 있는 제 루틴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PC로 지금 그동안 재미나게 즐기셨던 거를 한동안 못 하셨을 텐데, 빠른 그 성능과 쾌적한 환경에서 잘 즐기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던 PC와의 이제 성능 비교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기존에는 i5 3570을 쓰고 계셨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PC고 되게 성능도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정말 이분은 정말로 잘 쓰셨어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좋고 뭐 비싸고면 무조건 좋지만 나한테 적합한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내가 쓰기에 불편함이 없으면 그게 딱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기존에 썼던 CPU는 직관적으로 점수만 보면 4,938점이고요. 지금 오늘 구매하신 라라랜드 이 CPU 라이젠 5600 같은 경우는 21,599점입니다. 약 77.7%의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픽 카드는 기존에 쓰셨던 게 GTX 760 그리고 오늘 구매하신 게 라데온 RX 6600이고요. 성능 차이는 4,800점과 15,115점, 약 68.2%의 성능 향상을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메모리도 그전에는 8기가셨고 오늘은 16기가고 메모리도 좀 차이가 나죠. DDR3와 DDR4의 차이가 있고 또 SSD도 256기가 500메가 정도였는데 오늘 구매하신 거는 3000이 넘는 512기가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래오래 사용하셨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다 무상 AS 기간 다 알려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저 말고 다른 곳에서 AS를 받는다 하시더라도 이 무상 AS 기간 잘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무상 AS 기간이 있으니까 무상 AS 기간을 통해서 제조사를 통해서 유통사를 통해서 받으시면 효율적으로 잘 수리를 하시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PC로 오래오래 고장 안 나고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시는 일 모두 다 잘 되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